그럴 거예요. 5등급제가 수음이한가요?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거지? 네, 그리고 문이과 없어지고 다 공통으로 네, 배우고 그죠? 그럼 잘하는 학생은 더 유리해. 근데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기회가 계속 줄어드는 거지. 자, 어떤 얘기야? 연립방 정식 풀어라죠? 네, 그렇죠? 연립방 정식을 풀어라. 둘 다 2차 할 때는 어떡하지? 2차와 2차일 때 푸는 방법이 뭐죠? 1번 뭐를 봐라?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는지 봐야죠? 네,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1차식을 얻잖아. 그치? 1차식을 얻으면 미지수가 소거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2차항을 소거할 수 있는지 봐야죠? 네, 2차항이 소거되면 1차가 남으니까 미지수를 소거할 수 있죠? 2차항이 소거가 안 되면 적당한 항을 소거해야죠? 네, 적당한 항을 소거해서 왜 소거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으로 고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인수분해가 되려면 뭐가 필요 없는지 보는 거지. 1차가 필요 없으면 1차를 없애고 상수항이 필요 없으면 상수항을 없애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면 1차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방법을 써서 뭐를 얻는 거야? 1차항을 얻는 거죠. 네, 그렇지? 인수분해를 하든 2차를 소거하든 적당한 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를 하든 어쨌든 1차항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야. 1차항을 얻으면 대입법을 쓰면 미지수가 소거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미지수가 소거된다. 연립방 정식이니까 미지수가 소거되면 나머지는 그냥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죠. 언제나 이 방법이라는 얘기야. 네. 됐죠?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요 위에 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니? 유리야? 네. 위에 식이 인수분해 되잖아. 그렇죠?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는 0. xx 2yy. x자로 가운데 거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맞아요? 네,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는 0. 인수분해가 되니까 1차식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x는 뭐다? 마이너스 2y. 이게 0이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x는 y. 그렇죠? 이게 0이 되는 거. 이렇게 풀어란 얘기죠? 네, 괜찮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니까 이거를 밑에다 넣으면 되죠? 그렇죠? 밑에 식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3. 여기다 넣으면 되지. x 대신에 마이너스 2y 넣으니까 4y제곱. 마이너스 2y 넣으면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y제곱는 3. 그럼 3y제곱는 3. y제곱는 1.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x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부호가 바뀌어야 돼.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다? x, y 순서상으로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네,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은 표현이다. 자, 밑에 이것도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3. 여기다 넣어야죠. x하고 y가 같아. y제곱, y제곱, y제곱. 3y제곱은 3. 똑같네. y제곱은 1. 그렇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x도 플러스 마이너스 1. 똑같으니까 x, y는 어떻게 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y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몇 가지 되셨죠? 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뭐죠? 이 xy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곱한 값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알파 y 곱한 값이 뭐니? 둘 다 2하고 1을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앞에 거에서는 마이너스 2네? 곱하면 뒤에 거는 곱하면 무조건 1이죠? 그렇죠? 두 개밖에 안 나오지? 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좀 적어주세요. 유리야, 요거 쭉 순서도 적어주세요, 한번. 2차와 네. 2차 할 때 인수분해 2창 속어, 적당한 항을 속어, 인수분해 1창을 얻는다. 대입법을 써서 미지수를 소거한다. Yes, 네. 음, 오케이. 또.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으니까 좋죠. 네. 음, 또 질문하세요. 그 115페이지에서 15페이지. 844번이에요. 844번. 자, fx가 있고, fa 플러스 3은 0이다. 일단, 이게 fx잖아? 그쵸? 네. 요 밑에 거, 요게 무슨 말일까? fa는 0이다. fa 플러스 3도 0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이거 인수정리지? 네. 인수정리. x에다가 a를 집어넣었던 0이란 뜻은 뭐야? f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 말이죠?
네. 물론 뒤에 또 어떤 게 있겠지. a 플러스 3일 때 0이다. 그럼 f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다. 이 말이죠? 맞아요? 인수정리죠. 인수정리. 어. fx는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a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죠? x 마이너스 a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a 플러스 3을 집어넣었더니 0이다. fx는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다. 똑같은 얘기죠. 됐죠? 네. 그럼 실제로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럼 1, 조립제법 쓰는 게 낫죠? a로 네. 나눠 볼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나오면 그 나머지가 0이야죠. 그렇죠? 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 있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네. 4a,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5a죠? 이렇게 되죠. 네. 3차, 2차, 1차 상수. 여기 a겠지? 맨 처음 거 내려오죠? 곱하면 a죠? 더하면 마이너스 4죠? 곱하면 마이너스 4a죠? 더하면 마이너스 5죠? 곱하면 마이너스 5a죠? 더하면 0이죠? 그렇죠? 네. 0이네. 그렇지? 아, 그냥 나누어 떨어지네. 그치? 네. 어. 자, 그 다음엔 a 플러스 3을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1,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4a 마이너스 5, 5a죠. 몫을 또 나눠볼까? 자, 이거 여기 a 플러스 3입니다. 처음 거 내려와. a 플러스 3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렇죠? 곱하면 더하면 3a 마이너스 8이죠. 그렇죠? 네. 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더하면 3a 마이너스 8 이거 두 개 더하면 곱하면 여기는 a제곱 3a제곱 곱하면 9a 마이너스 8a 플러스 a 뒤에 거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네.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하면 3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24인데 이게 0 돼야죠? 네. 이해 가니? 네. 이게 0 돼야 돼.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지? 네. 음.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3으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이죠? 네. a 값의 합은 근과계수의 관계 쓰는 게 낫겠지? 두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겠죠? 네. 그래서 2번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돼요. 해봤더니 a로 나눠봤더니 이게 몫이잖아. 그치? 몫이 뭐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죠? 자, 네.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되죠? 네. 이게 몫이야. 그치? 이게 몫인데 요거는 다시 또 어떻게 돼? 이게 0이라면 xx 2라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x는 5죠? 그게 뭐야 돼? a 플러스 3이야지. 다시 말해서 fx는 a와 a 플러스 3을 두 근으로 갔잖아. 그쵸?
이것도 근이고 이것도 근이잖아. 유리야 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제 A가 근일 때 요게 몫인데 이 몫은 또 나눠지잖아. 또 나눠지니까 요게 뭐일 수 있어? A 플러스 3일 수 있죠? 네, 그 다음 A 플러스 3이 5일 수 있죠? 그럼 네, A는 마이너스 4죠? A는 넘어가면 2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구해도 돼. 음. 그래서 위에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밑에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라고 하고 싶어요. 자, 유리의 어떤 뜻인지 이해 갑니까? 네, 음, 그래서 x-a로 나눠. 그랬을 때 몫이 다시 또 a 플러스 3으로 나눠진다, 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몫이 a하고 a 플러스 3이니까 요게 몫인데 요걸 다시 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a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되고 a 플러스 3으로도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나머지가 나오면 이 나머지가 0이어야 돼.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를 써서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더 낫죠. 네. 음.
이해했어요. 음, 또, 다 없어요. 음, 뭐 저거 또 뭐, 색칠된 게 세 개였던 것 같은데? 질문이? 아, 근데 제가 채점하고 또 다시 풀어보는 것도 아, 있어서. 있구나. 못 푼 것도 없고? 네, 어,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와서 개념센. 앞쪽에 이제 전반부가 시계 계산 파트인데, 시계 계산 파트,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고차 방정식 해서 대수 파트가 2차 부등식까지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대수 파트의 부등식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도형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30페이지, 230페이지. 얼마 안 남았죠? 네, 전부 14개 파트인데 이제 4파트 남은 거야. 이제 2차 부등식까지 하면 10개가 끝나는 거야. 14개 중에. 네, 그러니까 요 뒤쪽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자, 부등식을 할 겁니다. 부등식. 조금 작게 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쭉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부등식이니까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뭐라고 한다?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부등식에서는 x의 범위를 구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해라고 하고, 그렇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부등식을 푼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죠? 네, 음,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어요. 차이가 뭐죠? 항등식하고 방정식의 차이가 뭐야? 똑같지 않죠? 그쵸? 같은 식이 아니야. 항등식은 어떤 식이야? 항상 항상, 등식에 성립하는 식이야. 그쵸? 네, x에다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등식에 성립해요. 그래서 해가 뭐야? 모든 수야. 모든 네, 수가 다 해가 되는 거야. 0x는 0인 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등식에 성립하는 식이야. 항상 등식에, 등식에 성립하는 식. 방정식은 뭡니까? 2x는 4다. 3x는 6이다. x가 특정한 값일 때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등식에 성립하는 특정한 값을 찾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방정식은 뭐다? x가 특정한 값일 때만 등식이 성립합니다. 값일 때만 등식에 성립한다. 자, 그러면 부등식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나뉩니다. 등식에서 항등식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 항상 부등식에 성립하는 식. 항상 부등식에 성립하는 거. 항상 부등식에 성립하는 식을 뭐라고 한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항등식하고 똑같은 의미야.
네. 어떤 경우냐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말은 뭐야? x가 어떤 값이라도 등식이 성립하죠? 네. 그렇죠? x가 0이면 0이고 0이 아니면 제곱했으니까 양수가 나오죠? 네.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정식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조건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조건부등식. 이것도 똑같아. 어떤 얘기냐면 x가 특정한 값일 때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경우야. x가 특정 값일 때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조건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뭐 책이 없어? 아니, 여기, 다, 다 찾았어?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등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판단해야 되고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인지 조건 부등식인지를 판단해야 돼. 네. 판단하는 방법은 뭐야? 항등식이거나 절대 부등식이 쓰일 때는 언제나 전칙명제가 쓰입니다. 그래서 전칙명제를 외워둬야 돼요. 전칙명제. 자, 전칙명제가 뭐냐면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쓰이면 뭐다? 등식일 때는 항등식, 부등식일 땐 절대 부등식으로 푸는 겁니다. 네. 임의의 x에 대하여 임의라는 말이 쓰이면 등식은 항등식,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으로 푸는 거야. 또는 x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와도 이게 뭐다? 등식일 땐 항등식, 부등식일 때는 절대 부등식으로 풀어라. 또는 어떤 x에 대해서도 어떤 x에 대해서도 등식일 때는 항등식, 부등식일 때는 절대 부등식으로 푸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지금 배워야 될 부등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준 거야. 자, 좀 적어주세요.
알았어. 음.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보세요.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 나오죠? 음. 자, 읽어보면 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가 B보다 커. 음.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당연하지? 네, C보다 B가 크고 B보다 A가 크대. 그럼 A는 당연히 C보다 크죠. 네,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안 바뀐다. 중학교 때도 했던 거죠? 네,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안 바뀝니다. 양수이면 양수를 곱하고 나눠도 부등호 안 바뀐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음수라면 음수를 양변에 똑같이 곱하고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 그렇지? 등식하고의 다른 점이죠.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 부등호가 바뀐다. 5번 AB가 같은 보이면 곱해도 양수, 나눠도 양수다. 그렇죠? 당연하죠. 마이너스끼리 곱해도 양수, 플러스끼리 곱해도 양수죠. 같은 보이면 네, 나눠도 양수, 곱해도 양수. 유리야 이해 네, 가죠? 네, AB가 다른 보이면 AB가 다른 보이니까 곱하면 음수가 나와야죠. 나눠도 음수, 곱하도 음수다. 그렇죠? 네, 자, 뭐 당연한 얘기가 쭉 적혀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안 되지. 네, 자, 쉬운 건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 뭐 나오진 않아요. 이런 거는. 증명하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 거 낼 게 많은데 뭐 이걸 내겠어. A보다 B가 크고 C보다 D가 크다. A보다 B가 크고 C보다 D가 크면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D보다 당연히 크다. 이 말이죠. 네, 어떻게 한 거야? 양변을 더한 거죠? 네, 그렇죠. 양변을 더한 거야. 부등호 안 바뀌죠? 더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떻게 한 거야? 뺀 거죠? 자, 밑에 거는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A가 B보다 크다. C가 D보다 크다. 이면 A-D는 B-C보다 크다죠. 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성립하면 A-B는 양수죠. 네, C-D도 양수죠. 네, 그렇죠? A-B는 양수야. C-D도 양수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자,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는 양수겠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D 남겨놓고 C하고 B를 넘기면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은 양변을 더하면 되고 2번은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A가 B보다 크니까 A-B는 양수, C-D도 양수. 두 개를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 그리고 넘기면 된다. 이런 뜻이지. 자, 마찬가지야. AB가 양수야. C하고 D도 양수야. 그럼 곱한 값도 양수인데, 그렇죠? 큰 것끼리 곱한 게 작은 것끼리 곱한 것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지? 네, 그렇지? 양변을 곱한 거야. 곱한 값도 부등호 안 바뀌죠. 성립하죠. 나눠도 성립하겠죠? 네. 그렇죠? 나눠도 성립합니다. 자, 76-1번 한번 증명해 볼래요?
자,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해야 돼, 유리야. 주어진 네, 조건이 이거죠. 그 다음에 네, A와 B가 부호가 같다는 조건이 있죠. 네, A와 B가 부호가 같으면 곱하면 양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양변을 양수로 나눠도 부등호 안 바뀌죠. 네, 그렇죠? A, B로 양변을 나누는 거야. 그래도 부등호 안 바뀌잖아.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약분되고 B분의 1이죠. 이거는 B가 약분되고 A분의 1이겠죠. 네, 그렇죠? A와 B가 부호가 같으면 AB는 양수야. 양변을 A, B로 나누어도 부등호 안 바뀌어. 그렇지? 네, 그래서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크다. 맞죠? 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부등식의 사칙 연산이야.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해 보이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한 번 해줄게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문제를 내줄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크거나 같다 2까지라고 합시다. 자,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여기는 3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그럴 때 x 플러스 y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고 y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이럴 때 x 마이너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똑같이 x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고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 x,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y분의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봤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렇죠. 자, 저럴 때 어떻게 풀 거냐? 아예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더한 값이야. 언제나 부등식의 범위는 여기는 가장 작은 값, 여기는 가장 큰 값이 와야죠. 그렇죠? 왼쪽은 최소값이 오고 오른쪽은 최대값이 와야지. 유리야, 그렇죠? 네, 왼쪽은 가장 작은 값, 오른쪽은 가장 큰 값이 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있는 걸 가만히 봤더니 어떤 거는 등호가 있고 어떤 거는 등호가 없죠.
그렇죠? 네, 등호가 있는 것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등호가 없는 것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를 꼭 알아야 됩니다. 등호가 네, 없다는 얘기는 없는 수죠. 등호가 없으면 없는 수야. 예를 들어서 x는 2보다 작다. 그럼 x에는 2가 없지. 네, 등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없는 수와 있는 수가 만나면 결과적으로 없는 수가 되지. 없는 수를 연산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등호는 둘 다 있을 때만 등호를 붙여주는 거야. 네, 둘 다 있을 때는 둘 다 있는 수니까 연산을 해도 있는 수야. 그렇지? 근데 등호가 있는 거와 등호가 없는 거를 만나면 등호가 있는 건 있는 수고 등호가 없는 건 없는 수인데 있는 수와 없는 수를 연산을 하면 없는 수가 되지. 네, 이해 가죠? 네, 그래서 등호는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등호를 붙이고 아닐 때는 등호를 안 붙이는 겁니다. x하고 y를 더하면 가장 적은 것끼리 더할 때 가장 작은 수가 나오지. 가장 네, 큰 수끼리 더할 때 가장 큰 수가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할 건데 등호가 있는 수와 등호가 없는 수를 만나면 둘 다 등호가 없는 수가 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더하면 5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해되죠? 그래서 등호가 있는 수와 등호가 없는 수를 만나면 항상 등호가 없는 수가 된다 이 뜻입니다. 네, 왼쪽은 가장 작은 거, 오른쪽은 가장 큰 값을 써야 돼. x하고 y를 더했어. 어느 때 가장 작니? 작은 것끼리 더할 때 가장 작고 큰 것끼리 더할 때 가장 크니까.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거 없는 게 만나면 등호가 없는 게 된다. 자, 이번에는 빼기야. x에서 y를 뺐을 때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야. 가장 작을 때는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뺐을 때 가장 작지. 그치? x에서 y를 뺄 건데 어느 때 가장 작니?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뺄 때 가장 작게 나오죠? 네, 그렇죠? 마이너스 3에서 3을 뺄 때 가장 작게 나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이겠죠? 유리야 이해가지? 네, 그런데 여기에도 등호가 있고 여기에도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등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등호는 언제 붙는다? 둘 다 등호가 있는 수를 더할 때 등호가 붙는 거야. 네, 오른쪽은 가장 큰 수야. 어느 때 가장 크니?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뺄 때 가장 크죠? 그죠? x에서 네, y를 빼는데 x에서 가장 큰 수에서 y의 가장 작은 수를 뺄 때 가장 큰 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없고 여기는 4겠지? 이해 가죠? 네, 어, 2에서 마이너스 1을 뺄 때 가장 큰 수가 나옵니다. 자, 이제 곱하면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본 거야. 자, 곱할 때 나눌 때가 문제야. 왜 그러냐면 곱하기 나누기는 부호에 따라 달라져요. 곱할 거니까 음수끼리 곱해도 양수가 되잖아. 그치?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가 되고 부호가 다른 수끼리 곱하면 음수가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부호에 따라서 다 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예 네 개를 다 해버리는 거야. 곱해라 그러면 x하고 y로 곱한 값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경계값에 있는 4개를 다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6, 이거는 마이너스 9, 이거는 마이너스 4, 이거는 6 이렇게 되죠? 네, 그럼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9죠? 그렇죠? 마이너스 3과 3이 만날 때니까 이때는 등호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가장 클 때는 6이죠? 네, 그렇죠? 가장 클 때는 6이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을 때니까 등호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를 다 해주는 거야. 미래야 이해 가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나눌 때는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나눌 때도 아예 네 가지를 다 나눠버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3, 그
그 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나눠서 이거는 2분의 3, 이거는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1, 이거는 3분의 2 이렇게 되죠? 네, 그럼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이죠. 2하고 마이너스 2가 만날 때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없는 게 되겠지. 그 다음에 네, 가장 큰 건 2분의 3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만날 때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없는 게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책에 있는 걸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써준 걸로 하세요. 그래야지 부호 처리도 되고, 그 네, 다음에 어떻게 곱해야 될지도 되고, 다 됩니다. 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네 가지를 다 해주는 거야. 부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가지를 다 해서 가장 작은 건 왼쪽, 가장 큰 건 오른쪽에 씁니다. 네. 오케이. 아, 썼어요. 음. 자, 됐죠? 네, 사칙 연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나오든지 1차 부등식의 사칙 연산은 지금 했던 대로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1차 부등식을 풀어라. x는 좌변, 숫자는 우변,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눈다. 다 알죠? 그렇죠? 네, 어차피 1차 부등식은 이 네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야? 양변을 x의 개수 a로 나누고 싶은데 a가 문자면 어떡할 거냐가 문제죠. 네, 그렇죠? 나머지는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그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AX는 B보다 크다. 양변을 X의 개수 A로 나누고 싶은데 A가 0이면 못 나누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시킬 때는 어떻게 했죠? 0이 아닐 때 0일 때 둘로 나눠서 했죠? 0이 아니면 나누면 되고 0이면 오른쪽도 봐줘야지. 그치? 좌변이 0이니까 오른쪽도 0이면 항등식 부정이 나오고 좌변은 0인데 0x인데 오른쪽에 0이 아니면 해가 없다가 나오죠?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부등식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방정식일 때는 0이 아닐 때 0일 때 두 가지로 나눠 풀지만 부등식일 때는 뭐일 때도 0일 때까지 다 합쳐서 세 가지로 나눠 풉니다.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를 다 해줘야 돼요. 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세 가지가 다 틀려서 그렇지. 그래서 AX는 B보다 크다. 그럼 1번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다가 아니라 양수일 때 왜냐하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바뀌니까 A가 양수일 때 양변을 A로 나눠요. 그럼 부등호 안 바뀌죠?
2번, A가 음수일 때 양변을 A로 나눠도 돼요. 하지만 뭐가 바뀌어?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가 0일 때, A가 0이면 뭐도 봐줘야 돼? 우변도 봐줘야 돼요. A가 0이면 좌변은 무조건 0이죠. X가 어떤 값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B가 음수면, B가 음수야. B가 음수. B가 음수면 항상 성립하지? 그렇죠? 네,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B가 음수라고 합시다. 자, B가 음수면 좌변은 0x고 우변은 B인데 부등호 바뀌어야죠. 자, 좌변은 0x고 우변은 B인데 0x가 크다야. 근데 B가 음수야. 그럼 0은 항상 음수보다 크죠. 그러니까 해가 모든 수가 되지? 해가 네, 모든 수. 근데 만약에 A가 0인데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자, 0인데 만약에 B도 0이야. 그럼 성립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그게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좌변은 0x고 우변은 b인데 b가 0이어도 성립하지 않고 양수여도 성립하지 않죠? 0이 양수보다 크다는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세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누면 된다. 부등호 안 바뀐다. A가 음수일 때는 나누면서 부등호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 A가 0일 때는 우변도 봐줘야 된다. B가 음수면 해가 모든 수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해는 없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네,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이해 가지? 네,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어라. 문제는 뭐냐? 개수가 문자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등식에서는 개수가 문자일 때는 0이 아닐 때 0일 때 둘로 나눠 푸는데 부등식은 어떻게 할 거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푼다. 네, 이해되지?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부등식이 나옵니다. 부등식을 알면 등식도 알죠? 그렇죠? 세 가지로 나눠서 푼다. 아주 중요합니다. 1차 부등식을 풀어라. 1차 부등식을 풀어라.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봅시다. 부등식. 금방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1차 부등식.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는데요. 배웠죠? 그럼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게 뭐냐? 개수가 문자일 때를 안 배운 거야. 그래서 개수가 문자일 때 어떻게 할래? 하고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자, 1번 보면 ax 플러스 4 크거나 같다 a제곱 플러스 2x 어떻게 해야 됩니까? x는 좌변, 숫자는 우변. 자, ax, 2x 넘어오고 숫자는 a제곱 4 넘어오고 이렇게 해야죠. 자, x의 개수로 묶어야죠. x로 묶으면 a-2죠.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되셨죠? 선생님, 근데 뭐가 문제야? x의 개수가 문자인데요? x의 개수가 문자죠. 문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세 가지로 나눠 푼다. 자, a가 2보다 클 때, 양수일 때죠. 나눠도 부등호 안 바뀌죠. 그래서 a-2분의 a 플러스 2, a-2. 그럼 a-2가 약분되고, 뭐만 남아? a 플러스 2만 남겠죠. 네, x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적지 말고 한 번 더 적어줍시다. x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음수일 때 a가 2보다 작다. 그럼 음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부등호가 바뀌죠. 그렇죠? 부등호가 바뀌고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죠?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네, 그 다음 세 번째 뭐도 해줘야 된다? 0일 때도 해줘야 된다. 세 번째, A가 0이면 2면 어떻게 되니? A가 2면 0이야. 그럼 좌변이 0이지만 우변도 0이죠? 그렇죠? 0x는 크거나 같다? 0이죠? 맞아? 그럼 네, 등호가 있으니까 성립하죠? 0x는요? 그렇지? 그래서 해가 모든 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거 방정식 때는 부정이라고 썼는데요. 부정이라고 쓰지 않아요. 부정은 방정식일 때만 쓰는 거야. 네, 부정식일 때는 부정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해가 모든 수 이렇게 써줘야 돼요. 네, 유리야 이해되죠? 그래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영일 때 세 가지로 나누어 푼다. 꼭 알아두시고. 자, 이제 2번이야, 2번. 뭐 중학교 2학년 때처럼 숫자로 나온 건 안 나와요. 그 중학교 때 배웠는데 뭐하러 내겠어? 자, a 네, 플러스 b의 x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이게 0보다 크다. 이거 해가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a, b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란 얘기야. 그러고 나서 뭐를 풀어라? 3a 마이너스 3b 그 다음 x 플러스 2a 플러스 5b 자, 이거는 0보다 작다. 이거를 풀어라. 이 뜻이죠. 네, 이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풀려면 밑에 있는 부등식을 풀려면 자, 3a 마이너스 3b 그 다음 이거의 x 나머지 넘기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b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을 3a 마이너스 3b로 나눠야 되는데 3a 마이너스 3b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네, 그렇잖아. 문자라서 몰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이 3a-3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몰라. 그걸 어디서 알아봐라? 위에 있는 조건에서 알아보세요. 이 뜻입니다. 네, 자, 그럼 위에 있는 부등식에서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2a-b 넘겨야죠. a 플러스 b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거란 얘기잖아. 그렇죠? 네. 자, 이제 유리한테 선생님이 퀴즈를 냅니다. 이 해를 보고. 자, 해가 이렇게 되려면 A 플러스 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부등호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바뀌었어요. 그렇지. 해를 보니까 부등호가 바뀌었어. 그렇지? 부등호가 네, 바뀌었다는 얘기는 나누는 수가 음수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를 보고, 아, A 플러스 B가 음수란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네, 다음에 X는 부등호 바뀌고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죠? 그쵸? 근데 여기 얼마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죠? 그래야지 해가 되지. 네, 이라 이해되지? 그래서 이 해를 가지고 두 가지 조건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x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관계식이 하나 나와. 관계식이 하나 주어지니까 미지수를 하나 소구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a 플러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네, 다음에 마이너스 b 넘어가면 2b, 마이너스 2a 넘어가면 a죠. 그래서 뭐를 얻을 수 있다? a는 2b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a 플러스 b는 음수라는 a 플러스 b는 음수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네, 그러면 a가 2b야. a가 2b니까 2b 플러스 b는 음수다. 그러면 3b는 음수다. 그럼 b는 음수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B는 음수다. B가 음수면 A도 음수죠? A는 네, 2B니까. 그렇죠? 이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부호를 얻을 수 있고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지수를 하나 소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그거를 이용해서 이거 푸는 거야. 제일 먼저 어떻게 하자? 미지수를 하나 소구하자. A가 2B죠? A가 2B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6B에서 마이너스 3B 이거의 X 이것도 마찬가지. A가 2B죠. A가 2B니까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5B 이렇게 되네. 그럼 6배에서 3B 빼니까 3B, 이거에 X,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이너스 9B죠. 3B로 나눠야죠. 근데 B가 음수죠. B가 음수니까 부등호 바뀌어야죠. 부등호 바뀌고 3B분의
마이너스 9b, b 약분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이죠.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게 답인 거야. 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푸세요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번은 필요 없는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주세요. 한 번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에 답이 있어. 답이 있지만, 한번 유리가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서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예제 풉시다. 특히 2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다 했어요. 음, 그러면 어때? 이해 가요? 네. 자, 요 사실을 가지고 해를 가지고 이거의 부호가 이렇다는 거,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관계식 두 개를 얻고 그 다음에 A와 B의 부호도 합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소거하고 나눌 때 음수란 사실을 이용해서 부등호 바꾸고 그 다음 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 밑으로 내려가서 77-1번 해보세요.
2번은 마이너스 1이고, 음, 1번은 잘 모르겠어. 자, 1번. 일단 첫 번째, x는 좌변, 숫자는 우변이겠죠? 네, 그래서 a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죠? 네, x로 묶어야죠.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1이죠? 네, 자, 유리야, 뭐가 문제죠, 이제? 양변을 a-1로 나누고 싶은데 a-1이 양수인지 a-1이 음수인지 a-1이 0인지 모르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네, 자, a-1이 양수이면 a가 1보다 크면 그냥 나누면 되죠? 부등호 안 바뀌지? 네, a-1, 1-1 이렇게 되겠죠? 네, a가 1보다 작으면 a-1이 음수니까 부등호 바뀌죠? 네, 그리고 똑같이 나누면 되죠? 자, 세 네, 번째, a가 1이면 좌변은 0이죠? 그럼 우변도 봐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b가 음수면 a가 1이고 1 마이너스 b가 음수면 다시 말해서 b가 넘어가서 b가 1보다 크면 그럼 좌변은 0x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변은 b가 1보다 크니까 양수죠? 네, 그렇죠? 양수야. 그치? 1 마이너스 b는 양수야, 양수. b가 1보다 크면. 양수니까 0이 양수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게 양수야. 양수이면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a가 1이고 이번에는 1 마이너스 b가 0이어도 마찬가지죠? 0이어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등호가 붙어도 되겠네. 등호가 붙어도 돼요. 그러면 해가 없다. 그 다음 1 마이너스 b가 양수이면 이렇게 양수란 얘기가 뭐야? b가 1보다 작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게 음수구나. 잠깐만. a가 1이면 0x고 1-b가 음수이면 b가 1보다 크면 0x는 이게 음수네. 음수인데 잘못 썼죠? 음수니까 여기 등호 안 붙어. 등호 안 붙습니다. 여기가 b가 넘어가면 b가 1보다 클 때. 그럼 이게 음수니까 0은 음수보다 크죠? 그러니까 해가 모든 수.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에는 1-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b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좌변은 0x고 우변은 1-b인데 이게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죠? 0 또는 양수란 얘기죠. 그럼 0은 0보다 크다? 0은 양수보다 크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해가 네, 없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써줘야 됩니다. 네. 세 가지를 다 써줘야 됩니다. 자, 좀 적어 보세요.
이해했어요. 음, 자, 괜찮죠? 네, 자, 이제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네,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여러 개죠? 네, 그렇죠? 근데 연립부등식은 미지수가 여러 개면 안 돼요. 그런 걸 네,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네, 나중에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그래프로 풀어야 됩니다. 네, 복잡해져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일단 미지수가 하나입니다. 미지수가 하나인데 식이 여러 개란 얘기죠. 연립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공통 부분을 구하세요. 이 뜻이야. 간단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부분을 구해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푸니? 그러면 부등식이 여러 개니까 각각의 부등식을 그냥 푸는 거야.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그 다음에 공통 범위를 구하는데 그냥 머리로 구하지 말고 반드시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공통 부분을 구합니다. 유리야 이해가죠? 네,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x의 범위, 해의 범위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공통 부분을 구합니다. 네, 꼭 잊어먹지 마시고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계값이에요. 경계값,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경계가 되는 값. 그 경계값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꼭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다 어디서 들려온다? 경계값에서 들려온다. 그래서 경계값을 꼭 쓸 줄 알아야 된다. 똑같으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자,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 나왔죠. 각각의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자, 위에 거 넘어가면 2x, 밑에 거, 마이너스 넘어가면 4,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밑에 거 푸는 거야. 넘어가면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래서, 자, 이거 두 개를 수직선상에 그려서 x는 2보다 등호 있으니까 까맣게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비어 있어야죠. 크거나 크다. 이렇게. 그럼 공통범위 여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괄호 있으면 괄호 풀고 3x 넘어가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5x 마이너스 2x 3x 그 다음에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9죠.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두 개 공통범위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죠? 마이너스 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공통범위는 뭡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죠? 네,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각의 부등식을 푼다. 수직선의 공통범위를 구한다. 두 가지로 풀어라. 이 뜻이에요. 자, 똑같으니까 하나만 합시다. 2번만 풀어보세요.
음, 얼마?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괜찮죠?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숙제는 가능하면 라이트 센으로 내겠습니다. 이제 부등식 120페이지. 부등식 나오죠? 네, 연립 1차 부등식 이것도 했죠.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빼고 120페이지, 121페이지 그리고 네, B스텝에서 124, 125, 126까지만 합시다. 특수한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해서 마저 끝낼게요. 네, 어, 유리야 됐지? B스텝 3페이지, A스텝 2페이지.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